사랑합니다. 과학강사 양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완자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아이고야.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 역학적 시스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입니다. 자, 중력에 대해서 자연학과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네요. 지난 시간에 기초적인 것들 많이 했으니까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뭐 했냐? 지난 시간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다. 속력은 1초 동안의 이동거리, 속도는 1초 동안의 변이이다. 이야기했었고요. 가속도는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이야기했죠. 시간에 대한 거리 그래프하고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에 대한 가속도 그래프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했고요. 힘의 측정은 용수철로 측정합니다.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가 힘의 크기에 비례하거든요. 힘은 또 화살표로 표시를 해요. 힘의 3요소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0이거나 마찰력이 전혀 없거나 합력이 R자 힘이 0이면 마찰력이 있어도 마찰력만큼의 힘을 주면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 빠르기와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일정한 힘을 받으면, 힘의 크기가 일정하면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지요. 자, 중력 해야 되는데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어요. 보죠. 뉴턴이 이야기한 만유인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만유인력, 만 가지 종류예요. 만 개 아니고 만 가지 종류니까 모든 종류는 인력을 가지고 있대요. 잡아당기는 힘. 그러니까 만유는 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만유인력 크기가 질량이 클수록 세게 잡아당겨요. 가까울수록 세게 잡아당기고요. 그러면 질량이 큰 애들은 더 세게 잡아당기는군요. 행성이나 항성, 천체들이요. 태양, 지구, 달 이런 애들은 질량이 되게 크죠. 그럼 이제 만유인력도 커요. 그런 천체들의 만유인력을 우리가 중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만유인력이 중력인 거죠. 지구가 우리를 잡아당기니까 무거울 중, 우리가 무거움을 느끼게 돼요. 무거움을 느끼게 되는 힘, 중력. 지구의 만유인력이 중력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똑같아요. 영어로는 그냥 gravity 똑같습니다. 우리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떤 물체가 있어요. 어떤 물체를 지구가 잡아당겨요. 그러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뭐라고 하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무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인 거예요.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그리고 무게는 힘이거든요. 지금 힘. 만유인력, 힘력, 중력, 힘력,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무게도 힘인 거예요. 힘은 뭐가 뭐를 뭐하는 힘,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편하거든요. 무게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뭐를 뭐하는 힘,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그러니까 무게는요, 만유인력, 중력,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무게의 본질은 힘입니다. 무게는 힘이에요. 그래서 무게의 단위는 힘의 단위인 뉴턴을 씁니다. 킬로그램 아니에요. 무게의 단위는 뉴턴. 일상생활에서 좀 잘못 쓰고 있는 거죠. 무게의 단위는 뉴턴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질량하고 무게는요? 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질량하고 무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달라요. 질량과 무게는 다릅니다. 일단 측정 도구가 달라요. 질량은 1kg짜리 1kg짜리 분동 몇 개와 평형을 유지하는가 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접시가 있는 윗접시 저울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1kg짜리 분동 2개와 평형을 유지해요. 그러면 이 물체의 질량은 2kg인 거죠.
그러니까 분동이 있어야 돼요. 질량을 측정할 때는 추가 있어야 돼요. 1kg짜리 추 몇 개와 평형을 유지하는가, 이게 질량입니다. 무게는 힘이라 그랬죠. 힘은 용수철로 측정해요. 그러니까 무게는 용수철이 있는 용수철 주얼이나 용수철이 있는 체중계나 용수철이 있는 안전뱅이 저울 등으로 측정을 합니다. 용수철이 있어야 돼요. 무게는 힘이니까. 단위도 다릅니다. 질량의 단위는 그램, 킬로그램을 써요. 1kg이 1000g이고요. 무게는 편의상 kgf라고 쓰고 F가 포스 힘이에요. 킬로그램 힘이라고 있습니다. 혹은 kg 중이라고 쓰고 킬로그램 중이라고 편의상 썼었는데 본질은 뉴턴이죠. 킬로그램 힘이라고 배운 세대도 있고 킬로그램 중으로 배운 세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질량 1kg의 무게는 얼마냐면 편의상 1kg 힘, 지구가 1kg짜리를 잡아당긴 힘, 1kg 힘 혹은 1kg에 작용하는 중력 1kg 중이라고 편의상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대로 하면 얼마죠? 9.8N이에요. 10kg 힘은 98N, 100kg 힘은 980N이에요. 질량에다가 9.8을 곱하면 무게다. 요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는데 왜 그런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하던 이야기 마저 해볼까요? 그리고 이제 측정 장소가 변합니다. 측정 장소가 변했어요. 측정 장소가 변하면 질량은 어디에서 측정을 하든 변하지 않습니다. 무게는 변해요. 측정 장소가 달라지면 무게도 달라집니다. 지구가 요만하면 달은 한 이만해요. 지구가 질량이 훨씬 큽니다. 달보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좀 볼까요? 여기 지구고요, 달이고요. 달 중력이 지구 중력에 비해서 중력이 6분의 1배예요. 질량이 작다 보니까 잡아당긴 힘도 작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물체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 1kg 힘이 9.8N인데 힘드니까 그냥 대충 10N이라고 해볼게요. 질량이, 이 물체의 질량이 60kg입니다. 그럼 무게는, 원래 이거 중학교 때 하는 거예요. 질량과 무게. 그래서 다시 한번 합니다. 고3도 다시 해요. 이 파트 나오면 1kg 힘을 9.8N이라 하지 말고 대충 그냥 10N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60kg 질량은 지구에서 무게가 600N이 됩니다. 1kg 힘을 10N이라 하면요. 달로 가져가 볼게요. 달로 가져가면 어떻게 되냐면 질량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이 물체가 1kg짜리 추 60개랑 평형을 유지했거든요. 달로 가면 가벼워지죠. 그런데 추도 가벼워져요. 역시 1kg짜리 60개랑 평형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물체의 이렇게 무게가 가벼워지는데 추의 무게도 가벼워지니까 그 평형을 유지하는 분동의 수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량은 같이 무거워지고 같이 가벼워집니다. 질량이라는 게 뭐냐면, 다시요, 질량은 1kg짜리 추 몇 개와 평형을 유지하는가예요. 중력이 센 곳에서든 중력이 약한 곳에서든 평형을 유지하는 1kg짜리 추 수는 똑같습니다. 안 변해요. 평형을 유지하는 1kg짜리 추는 60개일 거예요. 자, 무게는 힘이라 그랬죠. 무게는 힘입니다. 힘은 용수철로 측정해요. 지구에서 딱 매달았더니 용수철이 60cm 늘어났어요. 달에서 매달면 용수철이 10cm 늘어날 겁니다. 이처럼 무게는 힘이니까 이 질량하고 무게 다르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요것도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요? 뉴턴의 운동 법칙을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원래 뉴턴의 운동 법칙이 뉴턴 운동 1법칙, 2법칙, 제가 오랜만이라서 한번 이따가 또 기회가 나오면 또 한번 해보도록 하죠. 뉴턴이 프린키피아라는 책에서 그 만유인력 법칙하고 뉴턴의 운동 1법칙, 2법칙, 3법칙을 발표를 합니다. 뉴턴의 운동 1법칙이 관성 법칙, 2법칙이 가속도 법칙, 3법칙이 반작용 법칙인데요. 그 중에 뉴턴의 운동체 2법칙, 가속도 법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 지난 시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지난 수업하고 이번 수업하고 제가 좀 텀이 있어가지고 아마 힘의 단위가 뉴턴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테니까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속도 법칙 그럼 간단하게 해볼게요. 뉴턴 운동 제2법칙이 가속도 법칙입니다. 가속도 이퀄 질량분의 힘이다. 그러니까 A는 m분의 F이다. 2kg짜리에다가 10N의 힘을 주면 1초마다 5m/s씩 빨라진다. 5m/s 제곱의 가속도이다. 그러니까 1kg짜리에 1초마다 1m/s씩 빨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1N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뉴턴 운동 제2법칙 가속도 법칙이고요. 그리고 네, 요거를 워낙 유명한 식이라서 이렇게도 나타내요. F는 MA. F가 뭐냐면 F는 힘이고요. M은 질량, A는 가속도입니다.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네요. 요거 운동방정식이라 그래요. 같은 식인데 워낙 유명해서 이름이 두 개입니다. 가속도 법칙 그리고 운동방정식. 자, 그리고 요거 다른 이야기를 잠깐 좀 해야 얘가 말이 앞뒤가 맞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자유낙하 좀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유낙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되게 커다란 통이 있어요. 되게 커다란 유리통이 있어요. 되게 커다래요. 뒤딱 커다래요. 그 옆에 또 하나 있어요. 똑같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땅에다 엎어놨습니다. 이거 이제 공기 있겠죠. 여기도 공기 있고 여기도 공기 있고. 요건 좀 특이해요. 뭐 실제로는 이렇지 않은데 그냥 뭐 모터를 달아가지고 펌프를 달아서 공기를 뺐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여기 공기가 없어요. 진짜로 비어 있는 거죠. 네, 질소, 산소가 없어요. 참으로 비어 있는 상태, 진공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쇠구슬을 떨어뜨릴게요. 공기 중에서 떨어뜨리면 중력을 받잖아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지구 잡아당긴 힘, 중력을 받으니까 밑으로 빨리 떨어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진공 중에서도. 근데 공기 중에서 진공 중에서 동시에 떨어지면 공기 중에서는 공기 저항이 있고 진공에서는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얘는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더 빨리 떨어져요. 동시에 떨어뜨리면 쇠구슬이 진공에서 더 빨리 떨어집니다. 공기 저항이 없어서요. 공기 중에서 쇠구슬하고 깃털을 떨어뜨리면 쇠구슬이 먼저 떨어집니다. 이게 물체의 모양에 따라서 공기 저항을 받는 정도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깃털은 좀 공기 저항을 많이 받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공기 중에선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고요. 공기 저항이 없는 진공에서 쇠구슬하고 깃털을 동시에 떨어뜨리면 동시에 떨어져요.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네, 동시에 이렇게 바닥에 도달합니다. 그 속도를 좀 측정을 해봤어요. 이런 걸 자유낙하라 그래요. 처음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처음 속도 0에서 이렇게 중력만 받아서 낙하하는 거, 이런 걸 자유낙하라고 합니다. 처음 속도는 0이죠. 살짝이 떨어뜨렸거든요. 1초 때 속도가 얼마냐면 둘 다 9.8m/s입니다. 2초 때 공기 저항이 없다면 모든 물체의 속도는 19.6m/s가 돼요. 가속도 운동을 하죠. 근데 힘을 받아야 가속도 운동을 하거든요. 어떤 힘을 받냐면 중력을 받아요. 네. 그래서 중력과 속도가 얼마냐? 중력과 속도는 그리고 이제 만류인력 중력을 gravity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스몰 g로 표현합니다. 9.8m/s 제곱이에요. 네. 자, 중력과 속도가 지구는 그래요. 다른 중력과 속도가 더 작겠죠. 천체마다 중력과 속도는 달라집니다. 질량은 달라지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힘은, 무게도 힘이라 그랬죠. F는 mA예요. 무게도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지구에서의 무게는 지구의 중력과 속도를 곱해주면 됩니다. 달에서의 무게는 달에서의 중력과 속도를 곱해주면 돼요. 귀찮으니까 이렇게 문자로 좀 써볼까요? 무게를, 중력을 mg,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1kg 질량 1kg의 무게는요 9.8m/s 제곱, 중력과 속도를 곱해서 9.8N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네요. 아이고, 작용 반작용이 나오는군요. 와, 요새 너무한데요?
예전에는 뉴턴의 운동 1법칙, 2법칙, 3법칙이 한 단원이었어요. 대단원 하나였는데 뭐 이 정도는 상식이지 하면서 되게 가볍게 나오네요. 점점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교과서 볼륨은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게 좀 많이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뒀나 봐요. 그냥 저랑 같이 합시다. 뉴턴의 운동 1법칙, 2법칙, 3법칙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1법칙이 뉴턴의 운동 1법칙이 관성법칙입니다. 관성법칙의 내용은 그냥 뭐 관성이 있다 예요. 관성이라는 게 있다. 맨 처음에 이야기한 건 갈릴레이였습니다. 갈릴레이가 외부에서 모든 물체는 외부에서 힘을 받지 않는다라면 모든 물체는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 요걸 관성이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외부에서 힘을 받지 않았을 때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관성, 요거를 질량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질량도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관성도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고 질량도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관성이 질량이고 질량이 관성입니다. 뭐 운동 관성, 정지 관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움직이는 물체가 계속 움직이려는 성질을 운동 관성, 멈춰있는 물체가 계속 멈춰있으려는 성질을 정지관성이라 그래요. 질량이 큰 애들이 멈춰있으면 움직이기가 힘들죠. 정지관성이 커요. 질량이 큽니다. 관성이 질량이고 질량이 관성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2kg짜리가 10m/s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요. 10kg짜리가 B인데 1m/s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가 관성이 클까요? 속도는 볼 필요 없어요. 관성이 질량이고 질량이 관성이에요. B가 관성이 5배 큽니다. B가 질량이 5배 커요. 질량이 관성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때 잘 보세요. 관련된 문제도 몇 개 있는데 뭐 잘 푸실 것 같고, 자, 뉴턴의 문제 나오면 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운동 제2법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속도 법칙입니다. 가속도가 뭐에 영향을 받느냐? 가속도의 크기는 질량분의 힘에 비례하고 질량이 반비례한다. 이게 뉴턴 운동 제2법칙이었고요.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이 작용 반작용 법칙이에요.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주면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 반작용한다. 이게 작용 반작용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B가 움직여도 되고 뭐 멈춰 있어도 되는데 멈춰 있도록 하죠. A가 빨리 날아왔어요. 그래서 빵 부딪혔습니다. 빵 부딪혀서 힘이 작용하겠죠. 이거를 A가 B를 미는 힘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같은 크기의 힘이 반작용해요. B가 A를 미는 힘, A도 뭐 아무런 힘을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막 부딪혔을 때 A도 B한테 힘을 받아요. 오른쪽으로 작용한 힘이 A가 B를 미는 힘, 왼쪽으로 작용한 힘이 B가 A를 미는 힘. 하나의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작용하면 같은 크기의 힘이 반작용한다. 이게 작용 반작용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힘의 평형하고 헷갈려요. 이 힘의 평형, 어떤 상태냐면 합친 힘이 여러 힘이 작용했는데 알짜 힘이 합친 힘이 0인 상태를 힘의 평형이라 그래요. 그 중에 이제 두 힘의 평형하고 헷갈립니다. 두 힘이 합력이 0인 상태 좀 볼게요. 하나의 물체가 있어요. 하나의 물체가 있는데 왼쪽으로 A라는 애가 10N의 힘을 줬습니다. 오른쪽으로 B라는 애가 10N을 힘을 줬어요. 그러면 합력이 0이죠. 여기서 공통점이 작용해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작용 반작용이든 두 힘의 평형이든 크기가 같아요.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두 힘의 방향이 반대이고 두 힘이 동일 작용선상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당황스러워요. 그럼 이제 차이점 가지고 해야겠죠. 차이점은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형태의 차이점으로 가자면 작용 반작용 관계에서는 두 힘이 작용점이 각각의 물체에 있어요. 그리고 평형이면 작용점이 하나의 물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칠 수 있는 거예요. 한 물체에 두 힘이 작용하니까 합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물체에 합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두 힘을 더할 수가 없어요. 작용 반작용은 합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서로 딴 나라 이야기예요. 근데 요걸로는 제가 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말로 한번 구분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힘들을 좀 기술해 볼까요?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A가 B를 미는 힘, A가 B를 미는 힘,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B가 A를 미는 힘이라고 해보죠. B가 A를 미는 힘, A가 B를 미는 힘. 여기는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A가 물체를 당기는 힘, A가 물체를 당기는 힘, 그리고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B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보면 그냥 말로 좀 하는 게 편해요. A가 B를 밀고 B가 A를 밀죠. A가 B를, B가 A를. 주어 목적어가 교환되는 관계가 작용 반작용이다. 그리고 A가 물체를 당기고 B가 물체를 당겨요. 물체를 같은 목적어로 쓰는 관계가 힘의 평형이다 생각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볼까요? 책상이 있고요.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가 있고요. 책상이 있고, 책상은 이제 지구 위에 있어요. 책상이랑 사과,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힘들을 몇 개 좀 나열을 해볼게요. 다 같은 크기의 힘 나열을 몇 개 해보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위로 작용하는 힘 F1이 있고요. 아래로 작용하는 힘 F2가 있고요. 또 아래로 작용하는 힘 F3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래에서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의 사이즈는, 힘의 크기는 다 같습니다. F1, 2, 3, 4. 얘네들을 좀 써보죠. F1은 수직압력이라고 할게요. 사과의 수직압력. 그리고 F2는 사과가 책상을 누르는 힘. 사과가 책상을 누르는 힘. 그리고 F3는 뭐라고 할까요? 사과 무게. 사과의 무게. F4는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라고 해보죠. 여기에서 이제 1, 2, 3, 4 누가 작용 반작용 관계인지 누가 평형 관계인지 찾아야 되는데요. 일단 이 상태로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말을 뭐가 뭐를 뭐하는 힘으로 좀 바꿔볼게요. 수직 항력은 이게 아이고 여기 틀렸네요. 죄송해요. 아이고 넉넉고 있었네. 사과, 책상, 지구. 수직 항력은 뭐가 뭐를 수직으로 떠받치는 힘이에요. 책상이 뭐를 사과를 수직으로 저항하는 힘. 책상이 사과를 수직으로 저항하는, 떠받치는 힘. 이게 뭐가 뭐를 뭐하는 힘으로 수직 항력은 책상이 사과를 떠받치는 힘이고요. 사과 무게는 뭐가 뭐를 뭐하는 힘 어떻게 할까? 지구가 당기는 거죠.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입니다. 자, 그럼 작용 반작용이랑 평형을 좀 찾아볼게요. 주어 목적어가 바뀌면 작용 반작용이래요. 책상이 사과를, 사과가 책상을, 책상이 사과를, 사과가 책상을. F1, 2가 작용 반작용 관계네요. 지구가 사과를, 사과가 지구를. F3, F4가 역시 작용 반작용 관계입니다. 평형 찾아보죠. 같은 목적어, 사과를, 책상을, 사과를, 지구를. 책상이 사과를 떠받치는 힘,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 요 1, 3가 평형 관계네요. 합력 0이에요. 그러니까 F3,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 있는데,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데 책상이 사과를 같은 힘으로 떠받치니까 합력이 0이라서 힘의 평형 상태라서 사과의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작용 반작용과 평형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진도 이제 나갈 수 있을까요? 원래 힘에 대한 정의가요,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중력은 지구와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한 힘, 일반적으로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만류인력이요. 만류인력. 근데 이제 지구와 물체 사이의 만류인력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전에는 만류인력하고 중력을 구분했었는데 그냥 다 지금은 그래비티, 중력, 만류인력 다 그냥 중력으로 퉁쳐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류인력의 크기가요, 중력의 크기가 질량이 클수록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큽니다.
여기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서도 작용하거든요. 중력은 A가 B를 당기죠. 그럼 B도 A를 당깁니다. B가 A를 당기는 힘과 A가 B를 당기는 힘, 이게 작용 반작용 관계인 힘입니다. 중력의 특징 볼까요? 접촉해 있어도요, 떨어져 있어도 작용합니다. 지구 중력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에요. 물론 이렇게 평지에서는 연직 방향, 지구가 넓으니까 연직 방향, 수직 아래 방향인데 제대로 가는 건 지구 중심 방향입니다.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즉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입니다. 힘이니까 당연히 힘의 단위인 뉴턴을 써야죠. 무게는요, 장소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집니다. 질량이 m인 물체의 무게는 mg입니다.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이고요.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죠. 그냥 이것만 읽어서는 이해하기 힘들 것 같은데, 자, 중력의 역할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물체와 생명체에 중력이 작용합니다. 행성은 태양의 중력을 받으며 운동하고 달도 지구 중력을 받으며 운동합니다. 예, 구심력의 역할을 해요. 원운동을 유지시키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하는데, 그 달의 원운동을 유지시키는 구심력은 중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합니다. 강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고요, 사과는 아래로 떨어지고요. 자, 자유낙하 운동 나왔네요. 넘어가죠. 그리고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가 돼 있고, 다음에 이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도 좀 해볼게요. 수평 방향으로 던졌어요. 옆으로 던졌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던졌는데 수평 방향으로요, 어떤 힘이 작용하지를 않아요. 힘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공기 저항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수평 방향으로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떤 운동을 하냐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명이 있을 때 다중성광 사진기를 이렇게 찍으면 그 그림자들이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같아요. 왜냐? 힘이 없으니까. 연직 방향으로는 힘이 있죠. 일정한 크기의 힘이, 중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무게가 아래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힘이 작용을 하거든요. 일정한 힘이 작용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힘이 일정하잖아요. 가속도도 일정한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그림자로 확인해 보면 점점 많이 이동합니다. 속력이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물선 운동을 하게 돼요. 수평 방향으로는 등 속도 운동을,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설명했으니까 넘어가죠. 네, 간단하게만 해볼까요?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넘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 힘이 0일 때입니다. 힘이 0일 때 등속도 운동을 해요. 물체 운동 상태가 바뀌지 않는 S 그래프, 시간에 대한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와 속도입니다. 등속도 운동, 기울기가 일정하고요.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에서 세로축이 속도입니다. 높이가 일정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면적이 이동 거리를 나타내죠. AT 그래프, 등속도 운동이거든요. 가속도가 0입니다. 자, 그리고 운동 방향으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운동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하나로 딱 정해져 있는 크기의 힘이 작용합니다. 힘이 세지거나 작아지지 않고 같은 크기의 힘이 계속 작용을 해요.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 속도가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죠. 기울기가 증가하면 되고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거든요. 가속도가 일정한, 기울기가 일정한 그래프 그리시면 되고요. AT 그래프에서 가속도가 일정하니까요. 이렇게 높이가 일정한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S 그래프 외우세요. S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고요. VT 그래프 면적이 이동 거리, 뭐 변이도 괜찮습니다. 운동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여기는 이제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자, VT 그래프 기울기가 가속도이고요. AT 그래프에서 면적이 속도 변화량입니다. 예. 위쪽 면적이 속도 증가량, 아래쪽에 있으면 아래쪽 면적이 속도 감소량이에요. 자, 제가 지금 오랜만에 해가지고 지난 바로 직전 수업을, 원래 이게 좀 연결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직전 수업을 제가 얼마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몇 개 더 볼까요? 네,
머리 나빠요 저. 눈치채셨겠지만 A, B를요 하나는 자유낙하 하나는 수평으로 던졌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게 동시에 떨어져요. 동시에 수직 방향으로 속도가 빨라지는 정도는 똑같거든요. 동시에 떨어집니다. 좀 천천히 좀 빨리 매우 빨리 던졌어요. 그래도 역시 어떻게 되냐면 중력이 똑같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뭐 질량이 좀 달라도 상관없어요. 모든 물체는 높이가 같다면 동시에 바닥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뉴턴의 사고 실험이요. 이게 사고친 실험이 아니라 사고력을 키워야 된다고 하죠.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된다. 사고 실험은 실제로 실험이 안 되니까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한 실험입니다. 어떤 상상을 해봤냐면,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이게 좀 빨리 던지면 동시에 떨어지긴 하는데, 빨리 던지면 더 멀리 가서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구는 구형이에요. 그러면 더 멀리 가서 떨어지면 더 오랫동안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던지잖아요. 계속 떨어지는데 지구를 계속 스쳐 지나가는 거죠. 계속 포물선 운동인데 계속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운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구 반지름이 한 6,400km 돼요. 곡률이 어떻게 되냐면 8km 가잖아요. 그럼 5m 떨어져요. 8km 가잖아요. 그럼 5m 떨어져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1초에 대충 5m 정도 낙하를 해요. 1초에 10m/s씩 빨라지니까 평균 속도가 5m/s가 돼요. 1초에 5m 정도 낙하를 하거든요. 그러면 1초 동안 8km 가면 되겠네. 그럼 5m 낙하하겠죠. 그러니까 약 수평 방향으로 초속 8km의 속력으로 가면 8km/s의 속력으로 가면 지구 주변을 돌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더 빠른 속도면요. 더 빠른 속도면 더 바깥쪽에서 돌겠죠. 더 빠른 속도면요. 한 11.2km/s 정도 되잖아요. 그럼 수평 방향으로 던져갖고 지구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탈출 속도라 그래요. 자, 중력과 자연현상입니다. 중력과 지구계, 지구 시스템. 중력에 의해서요, 밀물, 썰물, 공기 희박, 달 인공위성 이런 거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생명체들도요,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풀어볼까요?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여 하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 만류인력. 근데 우리 지금 만류인력 얘기 안 하니까 만류인력이 중력이고 중력이 만류인력이에요. 중력이라고 써보죠. 물체 질량이 클수록 중력이 커요. 중력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이 큽니다. 공기의 저항 없이 물체가 중력만 받아 낙하하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 그래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없으니까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을 하고요. 수직 방향, 연직 아래 방향으로는 중력을 받으니까 일정한 크기의 중력, 일정한 크기의 무게를 받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중력과 자연현상,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 요거는 지구상의 모든 물체에 끊임없이 작용하는 중력이죠. 중력은 지구상의 모든 물체에 끊임없이 작용하여 자연현상을 일으키고 생명체 활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하면 되겠네요. 네. 자, 문제 풀겠습니다. 중력에 대한 설명 OX 퀴즈인데요. 중력은 질량이 클수록 무게도 커집니다. 물체가 서로 떨어져 있으면 중력이 작용합니다. 붙어 있든 떨어져 있든 중력은 작용을 해요. 지표면에 놓인 물체 무게가 1N인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중력의 크기는 1N입니다. 이게 작용 반작용이요. OXO 넘어가죠. 2번입니다. 자유낙하 운동 옳은 것 찾아보라고 하네요. 공기 저항 없이 처음 속도 0에서 중력만 받아 낙하하는 운동 맞습니다. 지표면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힘이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해요. 지구 반지름 몇천 킬로미터 떨어졌으면 그때는 아닌데 그냥 지표면 근처면 몇 미터, 몇십 미터, 몇백 미터 정도면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먼저 떨어지진 않습니다. 질량하고 떨어지는 시간 상관없어요. 높이만 같다면 질량이 크든 작든 공기 저항이 없을 때는 떨어지는데 같은 시간이 걸립니다. 2번에 기억니은 3번입니다. 수평 방향으로 던졌대요. 포물선 운동하겠죠. 수평 방향으로 힘을 받지 않으니까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요. 연직 방향으로는 일정한 중력이 작용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물체는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 이게 지금 포물선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 방향이 이런 식이거든요. 중력 방향은 나란하지도 않고 수직도 아니죠. 예, OXX 비스듬한 방향이에요. 힘이 물체 운동 방향과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하면 빠르게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합니다. OXX였고요. 4번입니다. 표는요, 낙하 운동과 수평방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비교한 것입니다. 자유낙하 운동, 중력이 작용하고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요. 수평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포물선 운동이죠. 수평방향으로 힘이 없으니까 속도는 일정,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연직 방향으로는 힘이 있죠. 중력이 일정하게 증가해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 중력과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력에 의해 지표면과 가까울수록 공기의 밀도가 크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겠죠. 네, 6번입니다. 중력과 자연현상 OX 퀴즈인데요.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은 태양이 행성들에 작용하는 중력 때문이고요. 그 중력이 구심력 역할을 해줍니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썰물, 밀물 현상은 달과 태양이 지구에 작용하는 중력 때문이다. 이게 좀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밀물, 썰물은요. 밀물, 썰물은 달이 잡아당긴 힘이 주거든요. 주고 그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에요. 왜 애매하냐면 태양이 지구에 작용하는 중력도 영향을 주긴 해요. 근데 보통 달과 태양이 작용하는 중력은 이제 그러니까 그 사리하고 조금 설명할 텐데, 뭐 어찌됐건 밀물하고 썰물, 조석 현상, 조석은 주로 달의 인력이지만 태양의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의 인력도 영향을 끼쳐요. 근데 이제 각도에 따라서 바닷물이 쏠리는 정도가 달라서 사리와 조금이 나타나죠. 뭐 어쨌든 중력 때문에 밀물, 썰물이 일어난다. 여기에 대해서는 틀린 게 없습니다. 예, 제가 생각을 너무 많이 했나봐요. 예, 뭐 괜찮습니다. 대류 현상은 온도에 따라 물질의 질량이 달라서, 질량이 아니라 밀도죠, 밀도. 밀도가 작은 게 뜨고 밀도가 큰 게 가라앉아요. 밀도 차이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질량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귀 속의 전정기관에는 중력을 감지해서 몸 평형 상태를 인식합니다. 전정기관에는 저기 이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석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죠. 중력을 감지합니다. 6번의 답은 OXO이고요. 내신 만점 문제하고 실력어 문제 풀어보죠. 중력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랑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이고요. 중력은 역학적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지구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고요. 지표면에서 멀리 떨어진 물체에도 작용합니다. 약해지긴 하겠지만 작용해요. 웬만치 약해져서는 안 돼요. 1번에 4번 거의 무한대까지 가져야 됩니다. 자, 중력 크기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찾아보죠.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입니다. 중력은 질량이 크면 무게도 커집니다. 중력이요, 무게, 중력,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무게예요. 중력은요, 높은 곳으로 갈수록 작아지고요. 거의 변화 없긴 하지만 지표면에 놓인 질량 5kg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무게는 9.8 곱하시면 됩니다. 49N에서 3번. 이번에 3번. 그리고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M1, M2인 두 물체가 있습니다. 작용, 반작용. B가 A를 당기는 힘, A가 B를 당기는 힘, 작용, 반작용 크기는 같습니다. 사실 거리는요, 이게 착각할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가 아니에요. 질량 중심에서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표면에서 표면까지 아닙니다. 자, 옳은 거 찾아보죠. F1, F2 같습니다. 작용, 반작용이면 두 힘은 크기가 같습니다. F1은 B가 당기는 힘이죠. B가 A를 당기는 힘이고요. M1이 커지면 질량이 커졌어요. 그러면 F2, F1 모두 커집니다. 질량이 클수록 그 중력이 커지거든요. 만류력이 커져요. 3번에 3번 기억 디귿. 4번입니다. 그림은요, 가만히 놓은 공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옳은 거. 자연학과 운동을 하고 있네요. 예,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힘이 일정하니까요. 무게가 일정하니까요. 중력이 일정하니까요. 공이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공에 작용하는 중력은 계속 작용합니다. 다만 이제 땅에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그 밑으로 못 내려가는 거죠. 땅이 중력만큼의 힘으로 떠받치거든요. 공이 손을 떠난 순간과 지면에 도달하기 직전 공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뭔 소리지? 공이 손을 떠난 순간 지면에 도달하기 직전 지금 중력만 작용하죠. 중력은 아래로만 작용을 합니다. 지구 중심 방향으로만 작용을 해요. 4번에 1번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요. 질량이 다른 두 물체 A, B가 있습니다. 2kg, 4kg. 자, 근데 높이는 같네요. 가만히 같대요. 자연학과 운동하겠죠. 공기저항 무시합니다. 크기도 무시합니다. 가속도 크기는 9.8m/s 제곱으로 같습니다. 동시에 지면에 도달하고요. 중력의 크기는 안 같죠. 중력은 무게거든요. B의 무게가 A 무게의 2배입니다. 대충 20N, 대충 40N. 예, 그래서 3번. 5번에 3번. 자, 그리고 6번입니다. 지면으로부터 20m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5m/s 속력으로 던졌습니다.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죠. 수직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작용합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힘을 받지 않습니다. 등속도 운동을 해요. 공기저항이 없는 상태예요. 공이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2초이다. 요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조금 바로 이어서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며칠 지나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처음 속도고요. 나중 속도입니다. 그럼 평균 속도가 얼마냐면 뭐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평균 속도는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일 때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할 때 대단히 유용한 식이에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반값으로 평균 속도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얘도 좀 볼까요? 평균 속도 좀 확인을 해볼게요. 평균 속도가 뭐 이게 맞다 쳐볼까요? 맞다 쳐볼까요? 예, 맞다. 일단 기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2초에 20m로 왔대요. 2초에 20m. 그럼 이제 10m/s인 거죠. 10m/s 2초 동안에. 그럼 처음 속도가 얼마냐면 처음 속도가 0이거든요. 요거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 속도를 모르네요. 2초 후의 속도가 얼마일까요? 중력가 속도가 10m/s 제곱이니까 2초 후의 속도가 20m/s가 되겠죠. 맞네요. 네. 2초면은 2초 만에 떨어졌다. 평균 속도 10m/s다. 중력가 속도 10m/s 제곱일 때 괜찮아요. 예, 맞아요. 자, 그리고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높이만 나왔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서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등가속도 운동에서 변위를 구하는 식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 높이 H로 하고 처음 속도 0이고 이거 못 알아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죠. 제가 수업을 안 했으니까. 요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요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몰라도 돼요. 네, 알면 좋죠. 알면 좋은데 못 알아들어도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공이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 2초죠? 5m/s의 속도로 2초 동안 갔으면 10m겠네요. 그래서 2번 이고요. 7번 보겠습니다. 자, 두 동전의 운동을 비교한 실험인데요. 자의 한쪽 끝에 동전 A를 올려놓고 여기 잡고요. 이걸 자를 탁 때렸어요. 그럼 A는 자연학화 운동을 하고 B는 자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던져지게 돼요.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옳은 것 찾아보죠. 높이가 같으니까 동시에 떨어집니다. 연직 방향 속력은 일정하게 A나 B나 다 일정하게 증가를 해요. 1초에 9.8m/s씩. B가 받는 알짜 힘의 방향은 항상 중력 방향은 아래쪽이거든요. 그래서 운동 방향과 같지 않습니다. 3번이었고요. 그리고 8번. 자, 그림은 같은 높이에서 각각 수평 방향으로 동시에 던진 세 공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냈습니다. 동시에 떨어지죠? 동시에 떨어져요. 옳은 것 찾아보죠.
연직 방향의 가속도는 수평 방향 속도에 관계없이 9.8m/s 제곱으로 같습니다. 공의 수평 방향 속도가 빠를수록 더 멀리 날아가죠. 속도가 빠르니까. 질량이 작을수록 시간하고 상관이 없어요. 질량하고는 모든 물체가 높이가 같다면 동시에 떨어집니다. 8번에 4번, 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건물에 서로 다른 층에서 질량이 같은 두 물체 A, B를 이렇게 수평으로 던졌습니다. 근데 같은 지점에 떨어졌네요. 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B가 먼저 떨어지거든요. A는 한참 걸려요. 높이가 높으니까. 근데 짧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갔잖아요. B의 속력이 더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A의 속력보다. 자, 옳은 거 찾아보죠.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A가 더 깁니다. 더 높이 있으니까. 수평 방향으로 던진 순간의 속력은 A가 더 느리고요. 운동하는 동안 B의 가속도 방향, 운동 방향과 같지 않습니다. 항상 힘의 방향이 FMA, 힘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에요. 가속도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고요. 힘을 받는 방향으로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 아래쪽이죠. 가속도 방향도 항상 아래쪽입니다. 1번이고요. 다음 문제가 10번. 여러가지 자연현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 중력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옳은 거. 다른 지구 중력에 의해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요. 빗방울이 아래로 떨어지는 건 중력 때문이고요. 식물의 뿌리는 중력과 상관없이 중력 방향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3번. 10번에 3번. 줄기는 이제 중력의 역방향으로 자라는 거고요.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물이 순환해서 기상현상. 코끼리같이 몸무게 무거운 동물은 단단한 골격 가지고 있고요. 온도가 높아진 기체가 위로 상승하니까 양초의 불꽃은 길쭉한 모양이 됩니다. 네, 다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무중력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은 그렇죠. 밀도 차이에 의한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나니까 기상현상도 일어나기 어려울 거고, 무중력이면 골격이 더 약해지겠죠. 양초 불꽃 모양은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나니까 동그랄 것입니다. 동그랄 거예요. 아이고. 예. 그러면 1번, 11번에 1번. 헷갈렸어요. 동그랗다하고 마사타 표시하고. 12번입니다. 질량 있는 두 물체 사이에서 중력이 작용합니다. 중력 크기를 크게 하는 방법. A 질량이든 B 질량이든 더 키우시면 돼요. A 질량과 B 질량의 곱이 크면 클수록 중력은 커집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질량 중심과 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자유낙하하는 물체 A하고 동시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B의 운동입니다. 연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나눠서 서술을 하래요. 그러면 연직 방향으로 A하고 B가요. 연직 방향으로 A는 둘 다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둘 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요. 수평 방향으로 A는 움직이지 않아요. 1m/s.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B는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14번. 수소, 헬륨 같이 가벼운 기체가 거의 없는 까다. 와우. 이거 어떡하지? 제대로 얘기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구 탈출 속도보다 수소, 헬륨의 평균 속도가 빨라서라고 해도 되고, 그냥 요거는 그냥 가볍게 나온 문제니까 수소, 헬륨 같이 가벼운 기체를 지구 대기에 잡기에는 지구 중력이 약했기 때문이다. 아니면 지구 중력에 비해 수소와 헬륨의 평균적인 분자의 속도가 빨랐기 때문이다. 등등으로 지구 중력이 충분히 강하지 않아서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구 중력이 충분히 강하지 않아서. 네, 넘어가죠. 가끔 당황해요.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는지. 자, 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쇠구슬 발사 장치를 고정한 다음에 자연낙하 그리고 포물선 운동을 시켰습니다. 옳은 거 찾아보죠. A, B의 지금 질량이 같나요? 지금 어떡하지? 여기
질량이 같은 쇠구슬이란 말이 써 있어야 돼요. 아니군요. 예, 질량이 좀 다르더라도 중력의 크기는 일정할 겁니다. 각각 일정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어요. 죄송해요. A, B가 운동하는 동안 연직 방향 가속도는 서로 같습니다. 9.8m/s 제곱. 질량이 같든 다르든 상관없어요. B의 수평 방향 속도가 커지면 더 빨리 가도록 하면 A보다 먼저 도달할 일은 없습니다. 높이만 같으면 동시에 바닥에 도달해요. 1번의 기억니은 3번이었고요. 2번입니다. 뉴턴의 사고 실험이었죠.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같은 포탄 A, B, C를 A보다 B를 빠르게, B보다 C를 빠르게 했더니 C가 원궤도로 지구 중심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옳은 거, 포탄을 쏜 속력은 B가 A보다 더 멀리 갔으니까 더 빠를 거고요. 그리고 운동하는 동안 중력이 작용합니다. 계속 A, B, C. 운동하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는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으로 모두 같아요. 2번에 3번이었고요.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높이가 같은 두 탑 위에서 물체 A를 수평 방향으로 20m/s, 그 B는 1초 동안 떨어뜨렸어요. 그때 이렇게 왔네요. 그러면 1초 만에 충돌을 했으니까 1초 동안 이동한 거리, 여기 사이 거리가 20m일 거예요. 1초 동안 처음 속도가 0m/s일 거고, 그리고 1초 후의 속도가 10m/s거든요. 그러면 B의 평균 속도는 얼마가 되냐면 평균 속도는 5m/s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거리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니까 5m고요. 중력 가속도 10m/s 제곱이면 그러해요. 자, 여기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탑 사이의 수평 거리는 20m이고요. 충돌 직전 B의 속력은 10m/s이고요. B의 처음 위치에서 P까지의 거리는 5m이고요. A를 던지는 속력을 더 크게 하면 더 위쪽에서 만날 거예요. 반드시 만납니다. 왜냐하면 세로 방향으로 A, B가 항상 같은 높이에 있을 거예요. 동시에 던지게 되면 반드시 만납니다. 이거는 4번이었고요. 4번입니다. 그림 가는 자연현상, 밀물썰물. 태양과 달과 지구의 중력, 그리고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이러한 현상입니다. 생명현상,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죠. 가는 태양과 달 사이에 작용한 중력이 원인입니다. 지구 중력과 지구 자전 포함해가지고요. 나의 기린이 다른 동물에 비해 심장이 크고 혈압이 높은 까닭은 중력을 거슬러서 더 높이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중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잘못 읽었죠? 태양과 지구 바닷물, 달과 지구 바닷물 사이의 중력이 원인이지 태양과 달 사이에 작용한 중력의 원인은 아닙니다. 죄송해요. 오늘도 틀리는구나. 죄송해요. 태양과 달 사이에 작용한 중력이 아니라 태양과 바닷물 사이에, 그 바닷물과 달 사이에 작용한 중력이에요. 그게 원인이 되고요. 너무 빨리 읽어서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가나의 경우로 보아 중력은 지구 시스템에도 영향을 끼치고 생명 시스템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2번 니은이 정답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여기 이제 뉴턴 운동 제1법칙 관성 법칙 나오네요. 운동량, 충격량에 대해서,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양호원 과학학원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